허경영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정당인이다. 현재까지 무려 7개의 앨범을 냈다. 과거 15대, 17대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최근 활동으로는 2020년 4.15 총선에 출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 1950년 1월 1일 중랑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부모님을 여위고 전쟁고아가 된 그는 머슴살이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허경영의 고향은 진주시 지수면이다. 그의 고향에서만 삼성, LG, GS, 효성과 같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재벌들이 배출되었다. 그 당시 허경영의 집안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많은 땅을 보유했던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한다. 그 당시 허경영의 할아버지는 수만 평의 땅과 수많은 소작농을 데리고 있는 동네에서도 으뜸이 가는 부자였다.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누님이 허경영 집안으로 시집을 오고 LG의 구인내 씨가 허경영의 고모와 결혼을 한 사이라고 한다. 허경영은 지수초등학교 38기 졸업생이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과 LG의 창업주 구인회, 효성의 창업주 조홍재 씨는 지수초의 1회 졸업생이며 허경영의 할아버지 또한 지수초 출신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경제학을 배우며 선진문물을 경험한 허경영의 아버지는 부자들이 땅을 소유한 채 소작농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제도는 앞으로 사라져야 하며 집안이 보유한 땅은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분배해줄 것을 주장했다. 결국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아버지는 집안이 보유하고 있던 땅들을 소작농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양반집에서 소작료를 받지 않고 소작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정부는 허경영의 아버지를 사상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을 신봉하는 빨갱이로 오인해 체포하였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되기 며칠 전 결국 사형을 받았다고 한다. 현 정치인들 중 몇 안 되는 흙수저 정치인이다. 연고도 없이 서울에 올라온 허경영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공장을 다녔다. 하지만 공장 월급만으로는 학비를 충당하기 부족했다.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던 그는 돈이 모자랄 때면 자신의 피를 뽑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 번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에서 3일 연속 피를 뽑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한다. 어렸을 적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송아지가 사람들에 의해 도축되는 것을 목격한 뒤로 그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고기를 멀리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생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연에서도 육류 섭취를 줄일 것을 종종 이야기하곤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청국장이 있다. 힘들 때면 고향에서 퍼온 어머니 산소의 흙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지냈다고 한다. 허경영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도 일체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 자신이 지금껏 방황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흙 때문이라고. 고등학생 시절 허경영은 고무신을 판매하기 위해 한 부잣집을 방문했다. 소년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무신을 판다는 사실에 그 부자는 흥미를 가졌다. 그 부잣집은 다름 아닌 삼성 이병철 회장의 집이었다. 고향 사람이면서 같은 학교 출신의 허경영의 집안과도 인연이 있던 이병철 회장은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허경영을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명철한 두뇌와 학식을 바탕으로 그는 이병철 회장의 기업 운영에 자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삼성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고 수평적 구조를 구축할 것과 사자상의 관상을 가진 임원을 쓰지 말 것을 조언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유망할 것을 예견하여 이 회장에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것을 조언한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최근까지 노조를 결성한 적이 없으며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기흥에 건설된 것에는 그 당시 한자로 뜻풀이를 하며 기흥에 공장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던 허경영의 조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그의 두뇌와 전략에 감탄한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허경영을 추천했다. 허경영의 지능과 학식에 감탄한 박 대통령은 20살의 허경영을 비밀보좌관으로 두게 된다. 백마부대 출신 제대 장병이자 국가유공자이다. 그는 군복무 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 일화로 베트남 보충대에 도착한 당일 밤 이발소에 포탄이 떨어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건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계획들을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려놨다는 것이다. 영종도에는 황궁을 세우고 중국 간의 해상도로를 건설하고 파주시에는 평양 신도시를 구축하고 유엔본부를 유치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가용으로는 롤스로이스를 소유 중이다. 과거엔 에쿠스를 타기도 했지만 자신을 애워싼 군중이 차량에 올라가 차량이 찌그러진 걸 본 뒤로는 롤스로이스를 애용한다고 한다.
강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의 수입은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그가 낸 세금만 법인세 35억 원, 개인소득세 19억 원 등 55억 원에 이른다. 그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세금 납부액 1위를 당당하게 기록한 바 있다. 정치 중에 세금 제일 많이 낸 허경영. 저 사람이면 대한민국 경제를 10만 불 만들 수 있다. 이거 한번 믿어봐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한 그는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 파티에 참석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허위사실과 과장된 경력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사유로 18개월간을 복역한 경력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33가지 혁명 정책을 33년 전에 만들었다. 한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허경영의 공약을 모방하는 것을 보던 그는 33가지 혁명 공약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허경영은 대한민국 역사상 자신의 정책을 저작권과 특허 등록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2018년 5월 5일 한미연합회 임청근 총재의 주관으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의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한 언론에선 트럼프와의 만남이 거짓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경영 측에서 보유한 수많은 증거들과 임청근 총재의 증언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란은 소강된 상황이다. 왜 트럼프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